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1단원 소인수분해에 대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1단원에서 배웠던 개념들 다들 기억하시는지요? 가물가물하다고요? 그럼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듭제곱입니다. 동일한 숫자의 반복된 곱셈을 거듭제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수의 1을 n번 곱한 값을 이렇게 표현하며 a의 n제곱 또는 a의 n승이라고 읽습니다. 여기서 a의 2제곱, a의 3제곱, a의 4제곱 등을 통틀어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또한 a의 n제곱에서 a를 거듭제곱의 밑, n을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말합니다. 단 a의 1승은 a로 표현합니다. 숨은 의미, 거듭제곱을 이용하면 동일한 숫자의 반복된 곱셈식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듭제곱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그 정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수와 배수입니다. 세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A는 B 곱하기 C일 때 B와 C를 A의 약수라고 말하며 A를 B와 C의 배수라고 말합니다. 약수를 다른 말로 인수라고도 합니다. 숨은 의미, 약수는 어떤 값을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을 제시하며 배수는 어떤 값에 대하여 그 값만큼의 간격으로 커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은 자연수의 분류입니다. 자연수는 약수의 개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첫째, 약수가 한 개인 숫자 1. 둘째, 약수가 두 개인 숫자 소수. 셋째, 약수가 세 개인 숫자 합성수. 숨은 의미, 자연수를 1, 소수, 합성수로 분류하는 이유는 소수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은 소인수와 소인수 분해의 정의입니다. 소인수, 어떤 수의 소수인 약수. 소인수 분해, 어떤 수를 소인수만의 곱 또는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것. 숨은 의미, 소인수를 찾는 것은 소인수 분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를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그 수에 대한 여러 정보, 예를 들어 약수, 배수, 약수의 개수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예시를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수를 소인수 분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수의 가장 작은 소인수로 나누어 몫을 구한 다음 몫을 다시 몫의 소인수 중 가장 작은 소인수로 나눕니다. 이 작업을 몫이 소수가 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리고 소인수를 모두 찾은 다음 해당 숫자를 소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합니다. 숨은 의미, 임의의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다음은 어떤 수의 약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숫자 A를 소인수 분해합니다. 만약 A가 A의 L승 곱하기 B의 M승으로 소인수 분해된다면 약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A는 자연수입니다. 첫째, A를 X 곱하기 Y꼴로 변형하면 XY는 A의 약수가 됩니다. 둘째, A의 L승의 약수와 B의 M승의 약수 중 각각 하나씩을 선택하여 곱한 결과값이 바로 A의 약수가 됩니다. 숨은 의미, 임의의 자연수에 대한 약수를 찾는 일반적인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공약수와 공배수의 정의입니다. 세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A는 B 곱하기 C일 때 B와 C를 A의 약수라고 말하며 A를 B와 C의 배수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수의 공통된 약수를 공약수라고 말하며 두 수의 공통된 배수를 공배수라고 말합니다. 숨은 의미, 공약수는 어떤 두 개 이상의 값을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을 제시하며 공배수는 어떤 두 개 이상의 값에 대하여 공통적인 크기만큼의 간격으로 커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두 수의 공통된 약수를 공약수라고 말하며 공약수 중 가장 큰 숫자를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 수를 공통 소인수로 반복하여 나눕니다. 나눈 몫이 서로 소가 될 때 나눈 소인수들을 모두 곱합니다. 단, 중복된 소인수가 있을 경우 중복된 횟수만큼 곱해야 합니다. 둘째, 소인수 분해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수의 공통적으로 표현된 소인수 곱셈식을 찾아 그 값을 계산합니다. 즉, 공통적으로 곱해진 거듭제곱의 지수가 작거나 같은 숫자를 선택하여 곱합니다. 숨은 의미, 최대 공약수는 어떤 두 개 이상의 값을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더불어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두 수의 공약수와 같으며 두 수 이상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존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매뉴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음은 최소 공배수입니다. 두 수의 공통된 배수를 공배수라고 말하며 공배수 중 가장 작은 숫자를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 수를 공통 소인수로 반복하여 나눕니다. 나눈 몫이 서로 소가 될 때 나눈 소인수들과 최종적으로 도출된 몫을 모두 곱합니다. 단, 중복된 소인수가 있을 경우 중복된 횟수만큼 곱해야 합니다. 둘째, 소인수 분해된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수의 공통적으로 표현된 소인수 곱셈식의 값과 그 외의 곱셈식들의 값을 모두 곱합니다. 단, 공통된 곱셈식은 한 번만 계산합니다. 거듭제곱의 지수를 비교할 경우 지수가 크거나 같은 수를 모두 선택하여 곱합니다. 숨은 의미, 최소 공배수는 어떤 두 개 이상의 값에 대하여 최소한의 공통적인 크기만큼의 간격으로 커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더불어 최소 공배수의 배수는 두 수의 공배수와 같으며 두 수 이상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존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서로 소에 대한 개념입니다.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숨은 의미, 서로소의 개념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으로부터 도출된 개념입니다. 더불어 어떤 두 개 이상의 숫자의 관계가 모두 서로소일 경우 이 숫자들의 최소 공배수는 각각의 숫자를 모두 곱한 값과 같습니다. 와우, 1단원에서 많은 것을 배웠네요. 그쵸? 이제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수학 문제를 풀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이란 단순히 수학 문제를 계산하여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필요한 개념을 도출한 후 그 개념을 떠올리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학습 방식을 말합니다. 문제를 통해 스스로 개념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유사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스스로 개념을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좀 더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에 쫓기듯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천천히 생각한 후에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면 정답을 구하는 것은 단순 계산 과정일 뿐입니다. 이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해결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가? 둘째, 그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셋째,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넷째, 그럼 문제의 답을 찾아라. 많은 학생들이 세 번째 과정을 건너뛰고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세 번째 과정이거든요. 그래야 변형된 문제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접 개념을 변형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출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볼까요? 참고로 단순 개념 확인 문제는 생략할 예정이며 오늘은 총 7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중학수학 플랜 B와 같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참고서나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셨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자연수 A, B, C, D, E의 값을 정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거듭제곱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거듭제곱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거듭제곱의 정의에 따라 좌변을 2, 3, 5, 7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한 후 우변과 비교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은 것은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계산식을 작성하여 풀기만 하면 끝이라는 말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네.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보면서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거든요.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본인이 만든 문제의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모두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즉, 한 문제만 풀어도 그와 유사한 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뜻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거듭제곱이 점점 쉬워졌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196의 약수 중 홀수인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을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는 바와 같이
소인수분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그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개념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소인수 분해와 그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소인수 분해된 숫자의 약수를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196을 소인수 분해한 후 거듭제곱 수의 약수를 찾아 서로 조합하면 어렵지 않게 196의 약수를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홀수인 약수를 골라내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설계된 내용대로 계산식을 작성하여 풀면 게임 끝이라는 말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마찬가지로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 확인하셨나요? 예.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 보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본인이 만든 문제의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모두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여러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소인수 분해가 점점 더 쉬워졌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두 수의 공약수가 631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을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최대 공약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힌트를 보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소인수 분해된 숫자에 대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최대 공약수 630을 소인수 분해한 다음 주어진 두 수와 비교하여 지수의 값을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계산식을 작성하여 풀면 끝이기 때문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그럼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과정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본인이 만든 문제의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모두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최대 공약수가 점점 쉬워졌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사과 42개와 굴 54개가 있다. 남김없이 A반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사과가 3개, 귤이 1개 더 필요하다. 그렇다면 A반 학생은 모두 몇 명일까? 단 A반의 학생 수는 2명 이상이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2개의 물건을 나누어 준다는 걸 보니 약수 또는 공약수의 개념을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내용으로부터 공약수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A반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할 때 X는 주어진 과일의 개수와 필요한 과일의 개수를 더한 값의 공약수가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과일의 개수, 사과 42, 귤 54, 그 개수와 필요한 과일의 개수의 합에 대한 공약수를 구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나요? 다시 한번 천천히 스스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한번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이 단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설계된 내용대로 계산식을 작성하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보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보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본인이 만든 수준보다 낮은 문제는 모두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공약수가 점점 쉬워졌죠?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2520일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을 구하여라. 단 A, B, C, D는 모두 자연수이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아하니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소인수 분해된 숫자에 대한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최소 공배수 2520을 소인수 분해한 다음 주어진 두 수와 비교하여 지수의 값을 찾으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과정일 뿐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설계된 내용대로 계산식을 작성하여 풀면 게임 끝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보면서 스스로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맞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그럼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최소 공배수가 점점 쉬워지고 있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세수 4, 5, 6 중 어떤 수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3이 되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여라. 즉, 세 자리 자연수가 x일 때 x를 4, 5,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모두 3이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4, 5,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60이 바로 4, 5,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네.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세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여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답을 찾을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세 자연수 4, 5,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 최소 공배수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찾습니다. 그 세 자리 수에 3을 더한 값이 바로 4, 5, 6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3이 되는 숫자인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설계된 내용대로 계산식을 작성하여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거든요.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하니
어떠세요? 최소 공배수가 점점 쉬워지죠? 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두 개의 신호등 A, B가 있다. 신호등 A는 1분 동안 녹색 등이 켜지고 그리고 난 후 3분 동안 적색 등이 켜지며 또 다른 신호등은 1분 동안 녹색 등이 켜지고 난 후 6분 동안 적색 등이 켜진다. 오후 4시 정각에 두 신호등 모두 녹색 등이 동시에 켜졌다면 오후 7시 이후에 녹색 등이 동시에 켜지는 가장 빠른 시간은 몇 시 몇 분이 되겠는가?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신호등이 켜지는 시간을 연이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신호등 A의 녹색등이 켜지는 시간은 4분 후, 8분 후, 11분 후 이렇게 됩니다. 신호등 B의 녹색등이 켜지는 시간은 7분 후, 14분 후, 21분 후가 됩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개념의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내용으로부터 공배수,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두 신호등의 녹색등이 켜지는 시간에 대한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하나씩 찾아보면서 7시 이후에 녹색등이 켜지는 가장 빠른 시간을 찾으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했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설계된 내용대로 계산식을 작성하여 풀면 게임 끝이라는 말이죠. 그럼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 보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네, 최소 공배수가 점점 쉬워지죠? 그렇습니다.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한 문제만 풀어도 유사한 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에 대한 정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